비트코인이 조정에 들어가면서 알트코인들도 그동안 올랐던 애들이 눌림 발생한 가운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이 상황에서는 어떤 코인들을 매집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모스코인이나 이런 애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와 반대로 어제 많이 올랐던 엘프 같은 애들은 굉장히 큰 눌림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은 실수를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자발트가 오르는 걸 보면서 자발트 여러분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눌림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또 손절을 하거나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천천히 매집하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오전 영상에도 그랬잖아요. 자, 비트를 보면 이러한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이 초록색 선이 뭐냐면 여기서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리테스트까지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부근까지 얘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만드는 방법, 여기서 버텨내고 위로 올라가면서 올라타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보통 큰 두 가지 움직임 정도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건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들은 다 박스가 되잖아요. 크게 보면은 이렇게 박스가 된단 말이에요. 이 박스가 되는 구간에서 알트장이 이후에 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이제 이 구간에서 좀 마무리가 되고 들어 올릴 때 그때부터 알트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뭘 해야 되냐? 천천히 모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도미넌스를 보더라도 얘가 여기 위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도미넌스가 반등을 한다는 건 이런 장세가 단기간에 좀 식었을 때 알트가 떨어진다는 소리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천천히 매집을 하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신중하게 매집을 하되 어쨌든 이 구간에서는 알트를 매집해야 다음번에 알트장이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기에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도미넌스를 봤을 때 얘가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꺾이고 얘도 이렇게 되고 얘도 이렇게 되면서 당분간 이 캔들이 이게 주봉 캔들인데 요 안에서 도미넌스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제 이걸 끝내고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요 밑으로 하락이 크게 나오게 되겠죠. 도미넌스 하락이 크게 나온다는 것은 반대로 알트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고 오늘 ETF를 보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는 6거래일 만에 순유출이 전환됐고 많이 유출이 됐어요. 피델리티나 이런 애들도 많이 빠졌는데 근데 이제 블랙록에는 유입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더리움 현물 ETF는 오히려 순유입이 됐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점점 알트장에 대한 냄새들이 나고 있다. 이런 시그널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 엘프 같은 거라던가 샌드박스라던가 뭐 스텔라루멘, 디센트럴랜드 이런 애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애들이 눌림목을 이렇게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리들에서 못 버티고 손절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했던 게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상승 이러한 형태로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이 과정에는 기간 조정이 필요할 거예요. 제가 주말에 도지 영상 올렸던 거 기억나시죠? 도지 어떻게 잡았는지. 그러니까 그런 형태처럼 그 모양이 만들어진 다음에 들어가 늦지 않는다는 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요 밑에 부분을 노리면서 이런 식으로 매집을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이런 데서 매집을 하면 좀 떨어졌네 하고 매집하면 이 음봉 때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멘탈 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 좀 덜 오른 코인들이 있어요. 이걸 만들어가는 애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 위주로 매집을 하면 되죠. 뭐 아스타 같은 애들도 눌리면은 또 매집을 하기 좋은 거고 다만 이게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이걸 시키면서 이렇게 다질 수가 있어요. 다짐육 만들듯이. 그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다 모이거든요. 여기를 이제 지켜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지금은 절대적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싸리 10만 달러를 바로 못 뚫었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횡보 좀 길게 했다가 그 다음에 뚫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기간 동안 알트장이 단기로 오면서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다 알트도 쉬어가면서 신규 투자자들을 지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 떠나가게 만들던가 둘 중 하나예요. 이게 끝난 다음에 이런 경험을 몇 번 하잖아요. 그럼 신규들이 이런 상황이 돼도 지루해도 절대 안 떠납니다. 왜냐면 이때 내가 털렸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도 있어요. 신규를 털어가는 구간들이 있는데 나중엔 잘 안 털리기 때문에 그냥 계속 올릴 거예요. 왜냐면 올리다 보면 중간에 익절을 하거든요. 또 그런 식으로 텁니다. 그래서 요번에 매집의 기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 알트장 직전에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 이제 4시간 봉으로 얘가 음봉을 좀 주면서 이게 버티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던가
아니면 한 번 더 주고 올라가던가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그럼 이 캔들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던가 요렇게 올라가던가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들도 이제 이런 애들 중에 좀 차트를 만들어지는 애들을 고르시면 되는데요. 이제 방법들은 다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이걸 알고 싶다. 난 좀 떠먹여달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멤버십에 오시면 되는데요. 멤버십 오시면 레이어 제로 같은 것처럼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타겟 갖고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2차 타겟까지 갖고 위로 좀 더 올려보면은 자 보시면 이렇게 브리핑도 해드리고 조정이 나오기 전에 비중 조절과 리스크 관리 계속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디센트럴랜드도 3차까지 가고 이때 판 가격보다 지금 더 싸죠. 디센트럴랜드가. 그럼 요때 판 가격에 그대로 사면 개수가 늘어난다는 거. 상승장은 평단보다 개수다. 이런 식으로 다 제가 주입을 해드려요. 원칙도 알려드리고 코스모스 그죠? 3차, 칠리즈 1차, 그리고 스택스 1차, 블러 2차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다 원칙도 알려드리고 체인링크 3차 이런 식으로 1차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따라가기가 편해요. 그냥 내가 이해만 한다면 굉장히 따라가기 편한데 그래서 일상을 하면서 텔레그램 알림만 잘 켜놓으면 잘 따라갈 수 있게끔 제가 다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나 너무 바빠서 영상을 보는 것도 요즘 2개 올려줘서 너무 좋은데 1일 이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업이 바빠서 따라갈 여유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멤버십 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멤버십 오는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신 다음에 이 멤버십 브리핑방과 소통방 2가지 링크가 있거든요. 그 2가지 링크를 둘 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변경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물방이 또 있어요. 선물방은 멤버십하고는 또 별도의 방인데요. 다른 방입니다. 딱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선물은 선물만 하는 방. 멤버십은 현물만 하는 방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내가 선물을 한다 근데 요즘 움직임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타겟을 갔는데 요번에 이제 한번 손절이 나긴 했지만 이전을 보면은 다 타겟을 이렇게 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손절이 나도 타겟을 간 게 훨씬 많고 잃을 때 적게 잃고 벌 때 많이 버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추세를 먹는 쪽으로 간다. 근데 단기간에 박스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 이후로 신규 진입을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조절했다가 많이 낼 때 많이 냈다가 그리고 잃을 때 적게 읽고 볼 땐 크게 버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선물하시는 분들 중에 상승장에 좀 뭔가 이런 움직임들이 내 알트, 현물 이런 것들은 좋은데 선물이 뭔가 좀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 선물방에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요.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 구간과 달리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에 대해서 언급했고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요게 어쨌든 일회성 수익 실현은 되지만 조정의 폭이 크지 않다면 다음 매수 구간에서 심리적 오히려 잡기 힘들어진다. 이게 결국은 신규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자가 더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박스권을 일단 보시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겁을 먹어요 다들. 근데 아직은 요 구조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횡보를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알트장이 시작된 구간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라고 하면 여기 이후부터 2월달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1월 말 정도 2월부터 이때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럼 그 전에 비트코인이 안 떨어졌냐는 거예요. 이거 30% 넘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끝나고 어떤 기간적인 횡보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알트가 미친 듯이 가다가 부처빈 맞고 사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2가지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알트장은 짧다. 두 번째, 비트가 오르고 눌림 이후에 조정하는 이 박스권 구간이 알트장 시작 직전에 일어나는 무빙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걸 살펴보면 여기도 지금 어쨌든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이 전체 크기의 박스를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이게 끝나면 이렇게 리바운딩 하면서 비트가 오를 때 알트가 더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알트장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도미넌스가 어떻게 보면 좀 고점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나면 이런 식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어쨌든 떨어질 폭이 이만큼 높은 거예요. 이만큼의 기간 동안 알트가 장이 좋아진다는 소린데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금 뭐 온갖 노이즈가 끼고 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천천히 원칙대로 모아가면 돼요. 조금씩 아시겠죠? 다만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하루하루 몇십 프로씩 오르는 걸 보다가 갑자기 멈춰버린다는 느낌이 들면 매우 지루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핸드폰 쳐다보고 그렇거든요. 근데 안 올라가.
그러면 지루해서 내려놔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기회 다 놓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일관된 스탠스로 모아가면 된다는 거. 지금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 보면은 요 포물선의 기간이 가기 전에 이러한 과정을 좀 거치고 그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면은 아직 우리가 요 구간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구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대중들이 아직 제대로 안 왔어요. 그리고 김프가 아직 생각보다 안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이 조금 있으면 오니까 우리는 이 과정에서 이 구간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가 뭐냐? 매수죠 뭐. 그죠? 물량 모아가는 거지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건 알트장이 와야 돼요. 왜? 보시면 암호화폐 시장 유동성도 이동 중이긴 하다만 한국 암호화폐 시장은 특히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 알트코인 거래 비중이 높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라줘야 사람들이 진짜 개떼처럼 몰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덜 와서 김프가 제대로 안 꼈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이동한 코인의 총량을 유의 가치로 나타낸 값 7일 평균을 보면은 약 72억 달러 수준인데 과거 사이클에서 불장에 가까워질수록 네트워크 상에서 이더리움의 이동량이 증가하는데 현재 3월 상승장에서 형성되었던 수준을 넘어서기 직전이다. 요때 넘어서기 직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해당 지표는 단기간에 초급등 시 사이클 고점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더가 본격적으로 급등하는 그 시기가 되면은 요때쯤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 결국 불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장. 이제 2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요걸 뚫고 막 이렇게 급등을 하려고 한다 하면은 이 과정에서 알트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G가 민코인 반대하지 않지만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결국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블록체인을 활용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때 이런 쪽으로 이제 메타가 바뀔 거다라는 걸 직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밈에서도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한 애들이 좀 있어요. 요런 애들이 또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유동성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더리움은 이동하고 있다. 블랙록도 그렇고 ETF도 그렇고 다 보면 그런 과정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 말이 뭐냐? 알트장으로 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만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가 이달 36만 6천 개의 비트코인을 매도했는데 이게 이제 최대다. 2024년 4월 이후 최대다. 근데 보통 이런 기간 이후에 비트가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근데 다만 이 구간이랑 이 구간이 다를 수 있는 건 여기서는 만약에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게 장기 보유자가 단기 보유자한테 손바뀜을 시키고 먼저 터는 구간. 근데 여기서는 알트장이 일어나면서 단기 보유자들이 우르르 몰려오면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런 구조냐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런 구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알트가 점점 반응을 보이고 있고 도미너스가 꺾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주기영 대표가 비트코인 강세장에서도 30% 조정 가능.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1월달의 무빙이에요. 2011년 1월달에. 그래서 패닉 매도를 피해야 된다. 조정이 와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단기 저점에서 패닉이 빠져 매도한 일을 피하라는 의미다. 우리는 강세장에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대신 이런 눌림이 있을 수 있는 걸 이해하고 천천히 보되 겁은 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때다 싶으면 조금씩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유를 찾기 위해서 이때부터 일요일이나 이때부터 월요일 일요일 오후가 되면 조정이 올 수 있다. 월요일 이렇게 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 이후에 실제로 비트코인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알트들이 생각보다 반응이 없어요. 잡알트 말고는. 그죠? 메인 알트들도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걔네들을 다시 잡으려면 이런 구간들에서 잡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천천히.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추세선이 이렇게 이으면 보통 이걸 깹니다. 이걸 보통 깨요. 그때 1월에도 그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세선을 이렇게 그으면 여기를 막 깨요. 그래서 차라리 뭐 이런 선들이 더 잘 맞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깨서 이렇게 가거나 뭐 이런 구간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는 거. 대신 이 박스권에서는 여러분들이 알트 매집을 할 때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자세한 부분들은 계속 제가 영상을 찍을 거니까 지켜보시면 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블랙록의 이더리움 현물 ETF가 운용자산 20억 달러 돌파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친구한테도 얘기를 해줬는데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해줬는데 블랙록이 ETF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블랙록이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나중에는 얘가 시장 교란을 시킬 수가 있어요. 왜? 남의 돈 운용자산이죠. 남의 돈이죠. 남의 돈을 가지고 현물 ETF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현물을 어떻게 됩니까?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돈을 남의 레버리지를 통해서 현물을 구매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게 엄청 많아지면 시장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금 ETF를 만든 다음에도 금이 시장이 되게 커지긴 했지만 금 현물의 가치가 생각보다 없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ETF가 수수료도 더 싸고 세금이나 이런 부분이 유리하니까 그리고 사고팔기에도 좋고 그러다 보니 현물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금괴 이런 거 부자들 보면 막 비축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비트도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현물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더 이런 거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상승장이 끝나면 이런 구간들이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구간 다음에는 비트를 사는 게 맞는데 이 구간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팔아야 돼요. 진짜 이런 나락이 올 수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드리는 건데 아직은 우리가 2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짧을 겁니다. 왜? 코인은 주식보다 4배가 빨라요. 4배 이상. 그럼 만약에 3개월이 불장이다라고 하면 우린 적어도 1년 이상의 불장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주식 기준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루하루 제 영상을 보면서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자 10만 명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은 구독 바라고요. 그럼 안녕.